지금 북한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생하게 짚어보는 북한을 보다 시간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한 더욱 공세적인 행동을 취하겠다고 공개 경고에 나섰는데요. 그 이유를 비롯한 북한 소식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세동장님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북한 노광철 국방상의 담화를 보도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면 미국 적의에 대한 화답을 절대로 피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 공세적인 행동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경고가 담겼습니다. 당장 저번 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미북 회동이 추진된다 이런 얘기가 오가면서 관계가 좀 훈풍으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예, 적의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북한은 한미 동맹을 북한을 적대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네. 그런데 한미동맹, 한미연합연습 이런 것을 북침 핵전쟁연습이라고 주장을 했고 최근에 보면 3일부터 7일까지 한미공군의 연합 공중훈련, 이 프리덤 프래그 훈련이 있었고요. 네. 또 조지 워싱턴 항모가 부산에 기항을 했거든요. 이건 연습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한미 국방장관이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 이게 전부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걸 이제 북한을 향한 적의라고 규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런 담화를 보였다, 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더해 북한이 어제는 16일 만에 또다시 이 동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두 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인데 이 역시 미국의 신규 대북 제재에 반발하는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요. 한미연합연습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으로서는 매우 불편한 거거든요. 예. 아마 저는 그 뒷면에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지난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가 바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 승인이거든요. 예. 이건 김정은에게 정말 뼈아픈 조치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상 담화와 함께 행동으로 보여주는 탄도미사일, 물론 우리를 향한 그런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만 미국을 향한 그런 위협의 수위도 같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북한의 압박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미 국방장관이 안보협의회에서 가진 공동성명 내용에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이 종말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빠질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한번 추측을 해보면 이번 정부가 남북 화해 분위기를 좀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게 반영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가라는 의문도 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아마 그런 입장이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미북 간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 얘기가 됐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 자랑을 하고 있고 또 만남을 또 희망을 하고 있고 네. 다시 말하면 미북 간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의 END 이니셔티브, 이 화해 정상화 비핵화 이것과 맞물리면서 한미의 어떤 공조가 반영된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게 북한의 지금 노광철의 국방상의 담화,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강한 입장을 냈어요. 그래서 유감이다. 또 군사적 긴장 고조를 즉각 중단해라. 이런 입장을 밝힌 걸 보면 네. 우리가 대화, 문을 열어놓지만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미 정상의 합의 사항을 담은 팩트시트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만들지 건조하는 방법을 두고 조율 중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 정부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비용 대 효용이 맞는 그런 원자력 잠수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지으려고 합니다. 필리 조선소에 잠수함 시설을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거고 또 미국에 지금 우리 잠수함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센터장님이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승인 건조가 한미 정상회담의 상당한 성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한미 정상회담 때는 한국에서 만드는 걸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배치됐잖아요. 그랬죠. 이 내용을 놓고 좀 쟁점 사항이 돼서
팩트시트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될까요? 지금 대통령실 발표 내용을 보면 우리 측의 문안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 측에 이 문안이 전달이 됐고 미 측에서 이제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검토가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승인을 했어요. 네. 다만 그 빌리 조선소라고 하는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관련된 그런 조율 그런 것이 아마 좀 지연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뭐 지연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견을 도출되지 않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우리 정부가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거다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뭐 사실상 반박하는 거라면 양자 사이에 매듭 짓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위성락 실장도 언급을 했지만 필리조선소에서는 원잠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네. 거기 투자한다는 그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또 미국에게 돈 줄 테니까 지어달라 하는 것도 현실적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건 아마 미국도 모르는 바가 아닐 거예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를 언급한 것은 미국 조선업의 부활, 원잠 건조를 계기로 해서 조선업의 부활을 염두에 두었다면 저는 미국의 국익은 뭐냐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 한국의 잠수함 역량의 강화가 미국의 국익과 일치한다고 본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연되는 그런 방안을 미국이 고집할 가능성은 전 높지 않다고 보고요. 아마 조율 가능성이 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방법에 대해서 정부 방침이 어떤가 이것도 알아봐야 될 텐데 우선 정부 방침은 선체와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들고 연료, 이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여오겠다라는 것 같아요. 이것도 미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일까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한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연료를 제공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잠수함 건조 기술이 세계 최상급이고요. 그다음에 소형 원자로도 우리가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수함 선체와 원자로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시간을 빨리 왜냐하면 기술과 장비와 시설과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건 미국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것은 또 우리가 농축 권리, 재처리 권리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네. 아마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함께 조율하는 과정에서 아마 팩트시트가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네, 눈에 띄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북한이 올해부터 개인의 차량 소유를 허용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이 북한의 현대적 시설의 자동차 전시장도 들어섰다고 합니다. 어떤 자동차들이 전시가 되고 있고 또 어떤 차종이 유독 인기가 많을까요? 이게 보니까 이제 조선신보 이 제1교포 조총련의 어떤 기관지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자동차 판매, 그다음에 AS 센터가 이게 뉴스가 된다는 자체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개인 소유를 허용했다는 것은 평양의 특권층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인데 보도 내용을 보면 버스, 오토바이, 동력 자전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전시가 돼 있는데 자가용 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출퇴근 또 이 업무, 친척 방문, 병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젊은이들은 SUV, 예. 그다음에 이 여성들은 차체가 낮은 예쁜 차를 선호한다. 예. 이게 이제 보도의 내용인데 네. 저는 평양뿐 아니라 북한 전역에 이런 상황이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북한 도로에서 최근에 좀 자동차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데 자동차 차량이나 부품 같은 경우는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늘고 이게 있는 이제 건가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분명히 제재 대상입니다. 이게 이제 북한의 자동차가 평양뿐 아니라 전역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이것이 운송수단의 수출입을 막는 제재 결의 이 이행이 좀 느슨해지고 있다. 특히 네. 중국이 사실은 뭐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대부분 들어올 텐데 아마 중국이 물 밑에서 이걸 좀 풀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재는 제재대로 철저히 이행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소식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